이 사기꾼 새끼 3년 전에도 사기치고 다니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니냐. 이 새끼야, 깜빵 가야 정신 차리냐. 결혼 5년 차. 나의 세상은 이 네모난 집안에서 흐른다. 남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펀드 매니저의 아내. 하지만 서연우라는 내 이름은 희미해진 지 오래다. 나는 그저 강태준의 아내 혹은 이댁 며느리로 존재할 뿐이다.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거실. 최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만 사람의 온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은 냉기가 감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거실을 쓸고 닦는 나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어제 다녀간 내 시누이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요즘 회사 일이 고되다는데 주말에 보양식이라도 좀 챙겨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님. 아가씨 뭐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준비할게요. 그걸 꼭 물어봐야 하니? 넌 아직도 내 시누이 식성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야? 태준이 잠깐 한번 잘 보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날카로운 말에 내 미소가 순간 굳는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어머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속마음으로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인형이 되지 못해서, 당신 아들의 완벽한 트로피가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정말로. 돌아서 걸레를 빨러가는 순간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린다. 박 여사의 눈썹이 꿈틀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태어난 척 휴대폰을 확인한다. 방으로 들어와 재빨리 문을 닫고 스마트폰을 켠다. 주식 리딩방 제우스의 신전 대화창이 뜬다. 빨갛게 타오르는 주식 그래프와 함께 수익 인증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온다. 이 작은 액정 속 세상은 나의 유일한 해방구다. 이곳에서 나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다. 오직 나의 판단과 감각으로 평가받는 투자자 연우일 뿐이다. 채팅창에는 익명 회원들의 감사 메시지가 쏟아진다. 제우스님, 추천주 또 상한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신이신가요? 월급보다 더 벌었네요. 내 계좌에 찍힌 32만 500이라는 숫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오른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첫 성취감에 가슴이 뛴다. 그때 제우스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한다. 서연우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처음부터 감각이 남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아니에요. 다 제우스님 덕분이죠. 아직은 얼떨떨하네요. 답장이 바로 온다.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연우님의 용기와 판단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신을 더 믿으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 용기, 내 판단력. 남편도 시어머니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이 사람은 알아주는구나.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본다. 따뜻한 위로가 차가운 액정을 뚫고 전해지는 것만 같다. 태준이 지친 기색으로 돌아온다.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으로 그를 맞지만 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던진다. 왔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시장이 사람 피를 말리네. 밥은 나중에 먹을게. 입맛이 없다. 내 얼굴에 서운함이 스친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곁으로 다가간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걸로만 차렸는데. 다음에 나 좀 쉬자. 그는 그대로 눈을 감아버린다. 무심한 태도에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온기를 잃고 식어가는 것 같다. 말없이 일어나 식탁을 등지고 선다. 남편은 모른다. 그의 세상이 치열하게 돌아갈 때 나의 세상은 이렇게 고요하게 멈춰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공허함의 크기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깊이를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때 또다시 주머니에서 알림음이 울린다.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소리. 소파에 누워있던 태준이 슬쩍 눈을 뜬다. 뭔 소리야? 아까부터 자꾸 울리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 문자. 서둘러 주방으로 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연우님은 왠지 저녁을 거르실 것 같아서요. 내 남편도 묻지 않는 내 안부를 이 사람이 묻고 있다. 식어버린 저녁 식탁과 잠든 남편, 그리고 나를 걱정하는 메시지가 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본다. 두 개의 세상? 너무나도 다른 온도. 태주는 깊이 잠들어 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 낮에 벌었던 32만 500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우 세트, 남편의 새 셔츠. 아니, 그 돈은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서연우를 위한. 화면이 밝아지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한다.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리는 알림음. 옆에서 뒤척이는 남편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의 단체 메시지나 안부 인사와는 전혀 다른 톤의 메시지. 지금까지의 수익은 단순한 맛보기입니다. 연우님은 더 큰 그릇을 가지신 분이에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한다. 혹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시시한 개미들의 아우성에서 벗어나 우리 둘만의 은밀한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숨이 멈춘다. 우리 둘만의 은밀한 대화. 그 6글자가 가슴을 위험하게 파고든다. 잠든 남편의 얼굴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메시지를 번갈아 본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금지된 선을 넘으라는 달콤한 유혹이다. 나의 작은 일탈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되려고 한다. 떨리는 손가락이 천천히 자판 위로 올라간다. 어둠이 내린 방 스탠드의 은은한 조명 아래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 방 안의 고요함과 달리 스마트폰 화면은 쉴 새 없이 빛을 발한다. 그 남자의 메시지는 알람처럼 울렸다.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무미건조한 하루의 끝에서 유일하게 나를 기다리는 목소리. 화면 너머의 다정함은 텅 빈 내 마음에 스며드는 마약 같았다. 대화창이 열린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연우님? 늘 똑같죠? 제 하루에 특별할 게 있나요? 특별하지 않다니요. 연우님처럼 감각 있는 분이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갇혀 있는 건 보석을 상자 안에 가둬두는 것과 같아요. 오늘의 작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요. 연우님은 분명 큰 그릇입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인정의 말.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화면 위를 움직인다. 아니에요. 다 제우스님 덕분이죠. 제가 한 건 방향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핸들을 잡고 운전한 건 연우님이에요. 자신을 더 믿으세요. 띠링, 새로운 메시지 알림음이 밤의 정적을 가른다.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를 받은 소녀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화면에 집중한다. 늦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친 태준이 들어온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는다. 마중 나간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간다. 왔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녁은 됐어. 속 안 좋아.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날선 대답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힌다. 위로하려 내밀었던 손이 공중에서 멈춘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그는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베란다로 향한다. 네, 부장님. 아닙니다.
아직 시간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네, 유리문 너머 초조한 뒷모습. 다가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다. 보이지 않는 벽이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듯하다. 생각한다. 당신은 언제나 그랬다. 당신의 세계에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슬픔도 나는 언제나 유리벽 밖의 관객일 뿐이었다.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차가운 물을 마신다. 태주는 방으로 들어간 지 오래다. 집안을 가득 채운 정막이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이 집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내라는 이름표, 며느리라는 족쇄만 남았을 뿐. 진짜 서연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깨는 한 줄기 빛처럼 화면이 다시 밝아진다. 띠링. 제우스에게서 온 메시지다. 주무시나요?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연우님과 대화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큰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걸. 동공이 흔들린다. 불안과 기대감으로 심장이 거세게 뛴다. 더 큰 기회라니요? 아무에게나 공개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VIP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신뢰하는 분들께만 드리는 제안입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될까요? 전 그냥 평범한 주부인걸요. 평범하다니요. 세상의 시선이 연우님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 그 말이 주문처럼 귓가에 맴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강렬한 유혹.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축인다. 잠시 후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한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위험한 초대장. 딱 일주일입니다.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황금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시간. 맨 앞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먼지를 부유하게 비춘다. 하지만 나의 세상은 오직 손안의 작은 사각 화면 안에 존재한다. 눈은 액정에 고정되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오간다. 은행 앱과 대출 신청 페이지가 번갈아 나타난다. 비상금 해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 낯선 단어들이 심장을 올가맨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이상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마치 나만이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답답한 현실의 유일한 탈출구가 그가 제시하는 숫자 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이성과 불안이 싸웠지만 결국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 한 번만. 그 위험한 속삭임이 모든 것을 잠재웠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마침내 대출 실행 버튼을 누른다. 짧은 로딩 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싼다. 곧바로 거액의 숫자가 증권 계좌로 옮겨지고 제우스가 지정한 종목의 매수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누른다. 잘하셨습니다, 연우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축하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죄책감을 씻어주는 면죄부 같았다. 마른 입술을 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를 맴돈다. 정성껏 차린 저녁이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 지친 태주는 허공을 응시하고 박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훑는다. 나는 밥알을 세듯 숟가락을 깨작거리며 테이블 밑에 스마트폰을 힐끔거린다. 붉고 푸른 그래프가 온 신경을 지배한다. 아가 몸이 안 좋은 게냐? 안색이 파리하구나. 화들짝 고개를 든다. 아니에요, 어머님. 낮에 좀 무리했나 봐요. 무리는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태준아, 아내 얼굴 좀 살펴라. 근심 있는 사람 같지 않니? 피곤해 보이네. 잠을 잘 못 자?
무심한 말투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다. 소리치고 싶다.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집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테이블 밑에서 짧은 진동. 어깨가 움찔한다. 박 여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아까부터 뭘 그리 확인하니? 밥상머리에서 정신 사납게. 혹정이라도 붙인 사람 생긴 게냐? 말씀이 지나치세요. 그냥 친구랑. 어머니 그만하세요. 피곤한 사람 닥달해서 뭐 하세요? 중재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다. 나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절망감이 깊어진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한다. 등 뒤로 혀차는 소리와 깊은 한숨이 들려온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쉰다. 분노와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돈다. 침대에 주저앉아 곧장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화면 가득한 대화창, 그리고 오늘의 수익을 증명하는 붉은 숫자들.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지. 아무도. 화면 속 붉은 숫자는 상처에 대한 유일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이것 봐, 나도 할 수 있잖아.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잖아. 가족이 준 상처는 낯선 이의 다정한 말 한마디로 손쉽게 봉합되는 듯 했다. 금이 간 신뢰의 틈새로 그의 위로가 스며들었고 나는 기꺼이 그가 만든 환상 속에 갇혔다. 또다시 알림음. 힘든 일 있었군요. 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연우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의 메시지를 가만히 쓸어본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위로하는 듯한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그의 말이 맞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감히 무시하지 못할 새로운 내가 될 것이다. 희망에 찬 얼굴로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본다. 나는 그 달콤한 약속을 신의 계시처럼 믿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남자가 말한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오의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나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다.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 추락하는 붉은 그래프에 못 박혀 있다. 숫자들이 비명처럼 깜빡이며 곤두박질 친다. 어제의 희망은 오늘의 밧줄이 되어 눈앞에서 너울거린다.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어제의 환희는 오늘의 재앙이 되었고 나의 작은 왕국은 폐허로 변했다. 알림음은 더 이상 희망의 전령이 아니었다.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종소리였다. 손이 가늘게 떨린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기분. 화면 속 마이너스 금액은 거대한 괴물처럼 나를 압도한다. 손절매라는 단어가 스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떨어져요. 답장이 없다. 숫자는 사라졌고 채팅창은 침묵한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간다. 무겁게 가라앉은 저녁. 정갈한 음식이 놓여 있지만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않는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나, 날카롭게 쏘아보는 박 여사, 지친 태준. 보이지 않는 벽이 흐른다. 얼굴이 반쪽이네. 어디 아프냐? 밥도 제대로 안 넘기고 무슨 오한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요.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넋이 나간 사람 같구나.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그 손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되지. 가시 돋친 목소리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다. 피곤해 보여. 회사에서도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요즘 표정이 계속 안 좋아. 희미한 걱정조차 신문처럼 들린다.
아니, 아무 일 없어. 당신도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 차가운 대답에 그의 얼굴이 굳는다. 소통하려는 마지막 시도는 허공에서 부서진다. 정적 속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린다. 식사를 마치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다. 침대에 쓰러지듯 엎드려 소리 죽여 흐느낀다. 비상금, 대출금, 끌어모았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할 수 없다. 경멸과 비난이 불보듯 뻔하다. 어떡하지? 다 사라졌어. 내 돈 아니, 우리 돈이. 이제 난 정말 끝이야.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거야. 베개 및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한다. 메시지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상황 보고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런 급락은 항상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버티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돈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믿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의 메시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와 이해가 그곳에 있었다. 붙잡고 싶었다. 이 절망 속 유일한 동아줄. 네, 믿을게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벼랑 아래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구원의 손길인지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길 악마의 손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니, 분간하고 싶지 않았다. 늦은 밤 태주는 서재에서 해외 증시를 체크한다.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다. 맡은 펀드의 수익률이 악화되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머리를 식히려 자리에서 일어난 그의 눈에 책상 한쪽 우편물 더미가 들어온다. 무심코 정리하던 손이 한 통의 편지 앞에서 멈춘다. 안에 서연우 앞으로 온 은행의 VIP 고객용 특별 우편물. 평소라면 넘겼겠지만 최근의 불안한 모습과 잦은 휴대폰 사용, 비밀스러운 눈빛이 스친다. 잠시 망설인다. 사적인 우편물을 열어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강한 불안감이 이성을 마비시킨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최근 거래 내역서, 그리고 하나의 숫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진다. 출금 항목의 거액. 비상금이라 하기엔 너무나 큰 집안의 기둥을 흔드는 액수였다. 이게 뭐야? 연호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거래 내역서가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다. 냉철했던 얼굴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진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깊은 한숨. 익숙해야 할 공간이 낯설다. 아내의 침묵 등 뒤로 울리는 미세한 진동음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를 밀어낸다.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지는 순간 매일 오가던 길, 매일 마주하던 얼굴이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나를 노려보는 자각. 아내의 침묵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고 집안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였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확인하려 서랍을 뒤적인다. 낯선 은행 로고의 봉투가 눈에 띈다. 수신인은 서연우. 무심코 봉투를 뜯은 손이 굳는다. 예금 잔액 변동 안내. 종이 위를 활주하는 눈. 억 단위의 돈이 단 한 번에 알 수 없는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다. 식탁 의자에 내가 웅크린 채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화면이 얼굴을 창백하게 비춘다. 태주는 우편물을 등 뒤로 감춘다. 안 자고 뭐해?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뒤집어 내려놓는다.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그냥 잠이 안 와서
당신은 아직 일 안 끝났어요?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조심스러운 목소리 속 날카로움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추궁당하는 듯 가슴에 가시가 돋는다. 내가 언제는 얼굴 좋았나. 늘 똑같지. 그런 뜻이 아니라 힘든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오히려 비수처럼 마음에 박힌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혼자로 만들었잖아. 힘든 거 없어. 당신 회사 일이나 신경 써요. 바로 그때 엎어놓은 스마트폰에서 짧은 알림음. 어색한 침묵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린다. 시선이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그 찰나의 흔들림을 태주는 놓치지 않는다. 그는 더 묻지 않는다. 대신 차가운 확신이 그를 채운다. 아내의 비밀은 저 작은 기계 안에 있다. 달빛이 협탁 위 스마트폰을 비춘다. 잠시 망설이지만 이내 결심한 듯 손을 뻗는다. 잠금 패턴을 알지 못한다. 시선이 협탁 아래 노트북으로 향한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자 다행히 잠금 없이 바탕화면. 한 구석 주식거래 프로그램과 메신저 아이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뛴다. 메신저를 클릭하자 제우스 대화창이 열린다. 다정한 위로와 격려, 은밀한 정보 공유, 원금 회복을 약속하는 달콤한 속삭임들. 전문 펀드 매니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백했다. 심리를 파고드는 언어, 비정상 수익률 믿기, 손실 책임 회피, 완벽한 사기꾼의 매뉴얼. 아내가 전형적인 수법에 속아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에 분노와 무력감이 밀려온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제우스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잠결에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그의 귀에 비수처럼 꽂힌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모니터 속 제우스를 노려본다. 실존하는 적을 마주한 것처럼. 감정은 사라지고 냉철한 펀드 매니저의 얼굴만 남았다. 제우스가 언급했던 종목명, 리딩방 이름, 스친 단서들을 조합해 미친 듯이 검색한다. 아내를 구하려면 먼저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주식 커뮤니티의 게시글. 긴급, 사기주의, 제우스 리딩방 피해자 모임. 수많은 피해자의 절규와 분노. 가장 마지막 댓글이 눈을 사로잡는다. 이놈 수법, 3년 전 아폴론이랑 판박이. 그때도 사람들 등쳐먹고 잠적. 진짜 이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린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힌다. 이현우.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모니터의 푸른빛이 얼굴에 서늘하게 부딪힌다.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실체를 드러낸 순간 보이지 않던 적에게 마침내 이름이 생겼다.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간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창밖 도시 불빛만이 스며들어 가구들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춘다. 숨막히는 정적. 평온이 아닌 폭풍 전야의 고요. 소파 양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은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 이상이다. 폭풍 전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요. 소리 없는 비명,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공간. 며칠째 남편은 말이 없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든다. 손에 쥔 스마트폰은 더 이상 해방의 창구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태준이 탁자 위로 얇은 서류 한 장을 민다. 은행 거래 내역서. 붉은 형광펜으로 그어진 거액의 이체 내역. 이게 뭐야? 숨을 헙 들이마신다. 올 것이 왔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피한다. 뭐가? 서연우.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이 돈 어디에 썼어? 분노보다 깊은 배신감이 어린 목소리. 입술을 깨문다. 늘 무심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남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사람. 억눌린 방어 기제가 고개를 든다. 내 돈이야.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내 돈, 우리 돈이 아니고 100번 양보해 내 돈이라 치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잖아. 당신 제정신이야? 이게 어떤 돈인데?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진다. 움찔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 투자했어. 나도 내 미래를 위해서 뭐든 하고 싶었어. 당신 아내, 누구 며느리로만 사는 거 지긋지긋했으니까. 투자. 웃기지 마. 이건 도박이야. 펀드 매니저 아내라는 사람이 리딩방 같은 사기에 놀아나? 제우스라는 놈은 누구야?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날카롭게 반응한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사람처럼. 사기 아니야.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적어도 당신처럼 날 무시하진 않았어.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던 당신하고는 달랐다고. 뭐? 내가 당신을 무시해?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누굴 위해서인데? 이 집 지키려고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알아? 편하게 사는 거. 이게 편해 보여?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님 눈치 보고 당신 기다리다 잠드는 게 난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날 서연우 자체로 봐줄 사람. 그 사람은 그랬어. 눈물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에게 연민이 아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 그 남자를 감싸는 모습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린다. 그래. 그 대단한 위로의 대가가 이 돈이야. 결국 내가 원한 건 내 이해가 아니라 저 사기꾼의 달콤한 혓바닥이었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대화는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다. 구겨진 내역서를 테이블에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쾅, 서재문이 닫히는 소리. 둘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남편과의 관계, 시어머니의 의심, 잃어버린 돈. 사방이 벽이다. 아니야.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건 작은 실수일 뿐. 만회할 수 있어. 반드시 만회해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 거야. 자기 합리화는 절박한 기도처럼 들린다. 그때 익숙한 알림음. 메시지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다. 많이 힘드시죠? 모든 걸 되돌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지난밤의 언쟁은 재처럼 내려앉아 공기를 무겁게 짓누른다. 옆자리는 비어 있다. 벽 너머 서재의 기척이 희미하다. 남편보다 이 상황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이 가장 원망스럽다. 익숙한 알림음이 울린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절망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이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동아줄인지 썩은 나뭇가지인지 구분할 힘조차 없다. 화면에는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 이대로 무너지실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한다. 무슨 방법이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전화나 메시지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아주 민감한 정보라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내일 오후 시 XX 호텔 로비 라운지. 제 모든 것을 걸고 손실을 복구해 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택은 연우님의 몫입니다. 화면을 꺼버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사기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동시에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 주었던 다정한 목소리도 들려온다. 생각한다. 그래,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 손으로 끝내야 해.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다시 창을 열어 짧게 답한다. 갈게요. 담배 연기, 커피잔, 어지러운 서류.
핏발선 눈이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다. 분노를 넘어 직감과 냉철한 이성으로 제우스의 실체를 파고든다. 선배 부탁드립니다. 이현우. 3년 전 피닉스 캐피탈 사기 사건 연루자 명단. 동일 수법입니다. 제 아내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빨리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마른 세수를 한다. 왜 그녀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을까? 왜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속으로 다짐한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연우야. 내가 널 밀어냈어. 그러니 내가 널 구해낼 거야. 제발 늦지 않았어야 해. 그때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사용 알림. 호텔 라운지 1만 5천 원 승인.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마지막 장소. 공항 근처 도주가 용이한 고급 호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킷을 움켜쥐고 서재를 뛰쳐나간다. 약속 장소는 불안감을 잠재우기에 평온하고 안전해 보인다. 잠시 후 사진으로만 보던 남자가 다가온다. 화면 속 프로필보다 부드럽고 신뢰감 가는 인상의 이현우. 서현우님 되시죠? 제우스 이현우입니다. 직접 뵈니 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경계심을 녹인다. 그는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상처를 보듬는다. 정말 방법이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내부자 정보입니다.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 예정. 일시적 주가 조작으로 개미들을 털어낸 겁니다. 지금 바닥을 친 주식을 다시 사들릴 마지막 기회. 원금 회복은 물론 추가 수익도 가능합니다. 다만 잠시 말을 끊고 진지한 눈으로 바라본다. 극소수 VIP에게만 제공되는 정보라 추가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신뢰의 증표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 새로운 계좌번호와 3천만 원이라는 숫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남은 돈은 없다. 저는 이제 돈이 저를 믿으세요. 드렸던 위로와 격려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서연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 상처 제가 치유해 드릴게요.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서현우. 벼락 같은 목소리.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땀과 분노로 범벅이 된 태준이 서 있다. 그는 나를 지나쳐 이현우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챈다. 이 자식. 여기서 또 사기를 쳐. 이거 놓으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태준 씨, 뭐 하는 짓이야? 이분은 날 도와주려는 분이야. 팔을 붙잡고 말리지만 그의 눈은 이현우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도와줘. 3년 전 피닉스 캐피탈 투자자 등쳐먹고 잠적한 이현우. 내가 전문 사기꾼이야. 정신 차려. 외침에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불안하게 오간다. 온화한 미소가 서서히 변한다. 그는 멱살을 탁 쳐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나를 향해 비릿한 조소. 아, 들켜버렸네. 재미없게. 가면이 벗겨지고 낯선 괴물의 민낯이 드러난다.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진다. 강태준 씨. 남의 아내 걱정할 시간에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지 그래. 당신 와이프는 알아? 유능한 펀드 매니저인 당신 때문에 피닉스 캐피탈이 어떻게 공중분해됐는지. 숨기는 비밀이 뭔지. 우아한 공간과 달리 주변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갑다. 굳은 얼굴로 맞은편 남자와 마주한다. 온화한 미소 속 서늘한 위화감.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다. 벼랑 끝에서 끌어올려줄 손길.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온기 뒤 칼날의 냉기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익숙하게 울리던 알림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돈다.
이쪽으로 자금을 옮기시면 손실은 물론 추가 수익까지 확실히 보장합니다. 제가 제우스 아닙니까? 실망시킨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눈동자가 흔들린다. 마지막 이성이 위험을 경고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손이 서류 위로 뻗으려는 순간 그 손 당장 치워.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는 목소리.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다. 그의 눈은 나 아닌 현우를 정확히 꿰뚫는다. 이현우 씨 맞습니까? 아니, 다른 이름도 있으시던데. 사람 등쳐먹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한가?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진다.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가면을 고쳐 쓰고 태연하게 웃는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아내분과 중요한 투자 상담 중이었습니다만 남편분께서는 예의도 없으시네요. 투자. 사기꾼한테 예의 차릴 이유 없어.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지 알아? 구겨진 자료 몇 장이 테이블 위로 떨어진다. 과거 사기 행각 기사와 피해자 증언. 종이 위 활자를 스치는 순간 호흡이 멎는다. 상습 금융 사기, 피해액 수십억. 활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며 나를 조롱한다. 뒷조사까지? 정성이 대단하시네. 그런데 강태준 씨, 잘난 남편이 자기 아내 마음 하나 못 읽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그만해. 이 여자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얘기 들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당신이 못 해준 거 내가 해준 거고. 안 그래요, 연우 씨? 그 말은 비수처럼 심장에 박힌다. 가장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이 가장 잔인한 조롱이 되어 돌아왔다. 태준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는 순간 그의 팔을 붙잡는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뭐 덕분에 게임은 끝났네. 부부끼리 남은 인생 잘 풀어보시든가. 그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텅 빈 의자만 멍하니 바라본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구원자가 아니었다. 시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다. 내 안의 결핍과 외로움, 공허함을 비추던 글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걸까? 무너진 것은 계좌 잔고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도 대화도 없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텅 빈 눈동자 위로 부서졌다 사라진다. 태주는 운전대만 굳게 잡고 있을 뿐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침묵이 칼날보다 아프게 서로를 핥힌다. 꼴이 이게 뭐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애였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지금 누구 편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우 씨 이렇게 만든 거 저예요. 조금만 더 빨리 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할 만큼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고백에 모두가 말을 잃는다. 늘 당당하고 완벽해 보였던 남편의 무너진 모습. 잿더미가 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 꿈틀거린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변명도 원망도 아니었다. 생애 처음으로 꺼내놓는 진심이었다. 거짓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지독하게 아프고 서툰 진실이 비로소 고개를 든다. 모든 거짓이 사라진 자리. 우리에게 남은 것은 폐허가 된 현실과 서로의 상처뿐. 비로소 서로를 마주본다. 질문은 단 하나. 이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잠시 망설이다. 화면을 켜는 대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른다. 띠링하는 경쾌한 알림음 대신 화면이 검게 물들며 모든 소음이 차단된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알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